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장애인복지관 황성혜입니다. 2021년도 사업설명회는 코로나19로 이용자분들을 직접 뵙지 못하고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복지관은 개관 이후에 변화하는 복지 환경, 또 이용자분들의 바람을 고려해서 사업 방향을 수립하고 실천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복지관이 지향하고 있는 사람 중심의 실천을 강화하면서 관악구 장애인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시면서 서비스와 자원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으로 역할하고자 합니다. 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관악구 장애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서 또 복지관의 역할을 다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료가 이용자분들에게 좋은 정보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관악구 장애인복지관 이용자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례홍보팀 온지혜 팀장입니다. 복지관에 처음 오셨다면 복지관 6층 통합사무실을 방문해주세요. 6층 통합사무실에서 사례홍보팀이 처음 오신 분들을 반갑게 맞이해드립니다. 상담실에서 사례옹호팀 사회복지사와 접수에 필요한 초기 상담을 실시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등 복지관 이용 시 필요한 각종 동의서에 대한 안내를 들으신 후 서명하시게 됩니다. 이후 이용을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신청하시거나 추가 상담을 통해 개별 지원, 사례관리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일반 프로그램의 경우 사전에 신청하셨더라도 프로그램별로 대기 기간이 다르므로 프로그램 담당자를 통해 최종 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별 지원 사례관리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별로 필요한 추가 상담과 진단을 하고 내부 회의를 통한 최종 결정 이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례옹호팀 사회복지사와 상담할 때에는 자신이 살고 있는 동별 담당자와 상담하게 됩니다. 담당 사회복지사는 동별로 자원관리,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어 서비스 이용 또는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관악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직원들은 항상 이용인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복지관을 찾아주세요. 다음으로 카카오톡 블로그를 통한 복지관 안내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지원팀 전지혜 사회복지사입니다. 지역사회 내 복지관 이름을 알리고 다양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보사업은 홍보물 제작뿐만 아니라 이용자와 복지관 간 소통의 창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우선 복지관 홍보지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매 분기별로 제작되고 있는 복지관 소식지 어울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복지관에 방문하시기 어려우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집으로 우편물을 받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복지관으로 연락 주시면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이메일을 통해 뉴스레터를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간단 명료한 뉴스레터를 통해 복지관 소식을 만나보세요. 셋째, 프로그램 안내와 시간, 이용료가 적힌 프로그램 안내지를 반기마다 제작하고 있습니다. 넷째, 기관 이용 안내서는 복지관을 처음 방문했을 때 도움이 되는 안내서입니다. 자, 다음으로 온라인을 통해서도 복지관 소식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준비해주세요.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우측 상단에 돋보기를 클릭해줍니다. 검색창에다가 복지관 이름인 관악구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검색해주시면 채널에 관악구 장애인 복지관이 뜹니다. 우측 상단에 CH를 클릭해주시면 채널 추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방을 통해서 복지관과 1대1로 소통이 가능하고 이렇게 상담 시간에 채팅을 주시면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복지관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최근 소식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많은 소통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복지관 소식을 받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네이버를 클릭해주세요. 검색창에다가 복지관 이름인 관악구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검색해주세요. 통합 옆에 뷰라는 버튼을 클릭해주시고 맨 위에 관악이네라는 블로그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초록색 버튼인 이웃 추가를 클릭해주시면 관악이네 소식을 빠르고 재미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관악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김재현 사회복지사입니다. 성인 프로그램인 성인 발달 장애 나탈동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장년 발달 장애인 인구 비율 증가와 조기 노화로 인한 건강 문제, 돌봄 지원 체계 공백 발생을 예방하고자 35세 이상 성인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성인 발달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고 다양한 여가 활동 기회 제공 및 여가 활용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장애인 가족의 항시보호 부담을 경감시켜 가족 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용 대상은 집단 활동 및 스스로 신변 처리가 가능한 35세 이상 발달 장애인입니다. 공개 모집으로 진행되며 1개월간 상황평가 기간을 통해 결정됩니다. 상황평가 기간은 이용 희망 대상자가 프로그램 참여를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준과 환경이 적합한지를 파악해보는 기간입니다. 이용 기간은 최대 3년이며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간활동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 인원으로는 최대 6명입니다. 현재 4명의 성인 발달 장애인분들께서 본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공하는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지역사회 자립지원, 직업지원, 건강지원, 일상생활지원, 문화여가 지원이 있습니다. 중장년 발달 장애인에게 필요한 활동과 이용자 및 보호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자가 본 프로그램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자치회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하여 구성원 간 역할과 규칙을 정하고 활동에 대한 계획과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각 영역별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지원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성인발달장애 나탈동 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중증 성인발달장애인 나탈동 챌린지2 담당자 조영동 복지사님의 사업 소개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지원팀 조영동 사회복지사입니다. 전 체중증 성인 발달장애인 나탈동 지원사업 챌린지2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챌린지2 프로그램은 도전적 행동을 하는 성인 체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나탈동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최근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발달장애인 중에서 시설 이용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거나 시설에서 적응하지 못해서 현재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주 대상입니다. 저희 챌린지2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에서 소외받고 있는 성인 체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낮 시간대 맞춤형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별 지원을 통해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지원하며 일상생활 영역을 확대해서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이용자가 자기주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프로그램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주 4회 10시부터 4시까지 6시간 이용할 수 있고 서비스 기간은 이용일로부터 2년입니다. 세부 활동 내용으로는 일상생활 지원과 건강 지원, 사회성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도전적 행동을 감소 또는 완화를 위한 개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거나 개인별 지원팀에 전화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문화사업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연희 사회복지사입니다. 성인 프로그램 교육문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 사업은 성인 장애인에게 문화활동, 다양한 교육활동의 제공을 통해 성인 장애인의 다양한 경험 증대, 자존감 향상, 여가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교육문화 프로그램에는 영화 감상, 원데이 클래스, 캘리그라피 교실, 온라인 캘리그라피, 요리 교실이 있습니다. 영화 감상은 최신 영화 혹은 이용인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월 2회, 둘째 주, 넷째 주, 금요일 복지관에서 영화 상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용료는 따로 없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데이 클래스는 회기마다 다른 수업을 진행합니다. 비누 만들기, 방향제 만들기 등 만들기 수업이며 월 2회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2시간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료는 월 15,000원이며 재료비도 회기마다 만원에서 2만원 발생합니다. 캘리그라피 교실은 캘리그라피 전용 붓으로 예쁜 글씨를 쓰고 책갈피도 꾸미고 양초도 꾸미는 수업입니다. 캘리그라피 수업은 매주 월요일에 3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료는 월 15,000원이며 재료비는 5,000원에서 7,000원 발생합니다. 온라인 캘리그라피는 캘리그라피 수업과 동일하게 진행되지만 네이버 밴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동영상을 보면서 계속해서 연습하고 자신이 연습한 사진을 찍어서 밴드에 공유하면 선생님이 피드백을 해주십니다. 이용료는 월 10,000원이며 재료비 역시 기존 캘리그라피와 같이 5,000원에서 7,000원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요리교실입니다. 성인 발달 장애인과 함께 실생활 요리교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2시 30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용료는 월 40,000원입니다. 교육문화산업 내에 원데이 클래스를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2021년 새로 시작하게 된 원데이 클래스는 다양한 공예품을 만드는 수업입니다. 수제 비누 만들기, 캔들 만들기, 에코백 만들기 등 매 해마다 다양하고 색다른 만들기 수업을 진행합니다. 원데이 클래스는 월 2회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마다 진행합니다.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수업을 진행합니다. 월 이용료는 15,000원이며 아무래도 만들기 수업이다 보니 회기마다 만원에서 2만원 정도의 재료비가 듭니다. 그러나 매 회기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 작품을 보면 충분히 재료비가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달마다 모집을 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온라인 캘리그라피를 소개합니다. 온라인 캘리그라피도 2021년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캘리그라피를 온라인으로 만나볼 수 있게 하는 것인데요.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여 동영상을 보면서 계속 연습하고 자신이 연습한 사진을 찍어서 밴드에 공유하면 선생님이 피드백을 해주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캘리그라피는 매주 목요일 10시에 게시될 예정이지만 계속해서 영상을 보고 따라할 수 있어서 시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월 이용료는 만원이며 5,000원에서 7,000원가량의 재료비가 듭니다. 온라인 캘리그라피는 상시로 모집하고 있으니 지속적인 관심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생활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 장애인의 2차 질환을 예방하고 위생 및 청결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생활지원 사업 안에는 이미용, 마사지 테라피, 옷 수선 서비스, 이불 빨래방 서비스가 있습니다. 생활지원 사업 이용료는 전부 무료입니다. 이미용 서비스는 미니언 봉사단이 머리 커트, 손질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월 2회 목요일 오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사지 테라피 또한 마사지 전문 봉사단이 어깨, 허리, 다리 마사지 등을 지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월 1회 넷째 주 목요일날 진행되며 1시부터 2시간가량 진행됩니다. 옷 수선 서비스는 인근 옷 수선방 지원을 통해 단추 달기, 기장 줄이기 등 서비스를 지원해주고 이거 집까지 전달해주는 사업입니다. 월 1회 이용자 모집 예정입니다. 이불 빨래 서비스는 큰 이불을 빨아주고 건조까지 하여 집으로 전달까지 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연 3회 예정이고 기존 사례옹해팀 연계를 통해 이용자 발굴 예정입니다. 생활지업 사업 내에 옷 수선 서비스를 자세히 안내해 보겠습니다. 수선 서비스 역시 올해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옷 기장 조절이나 옷 수선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무료로 옷 수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저희가 직접 수거하고 배달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인근의 옷 수선방의 봉사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달마다 이용자 모집을 하고 있으니 옷 수선이 어려웠던 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성인 프로그램 정보화 교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 교실은 정보화 교육을 통해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및 습득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교실은 컴퓨터 기초, 컴퓨터 중급, 스마트폰 초급 3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용료는 모두 월 5,000원입니다. 수업은 월, 수, 금 10시에 진행되는데요. 월요일은 컴퓨터 기초, 수요일은 컴퓨터 중급, 금요일은 스마트폰 초급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인 장애인 스포츠 담당인 김기현 생활체육교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생지원팀 김기현 생활체육교사입니다. 먼저 성인 프로그램 중 재활운동 사업을 소개합니다. 재활운동은 자립형 운동을 통해 성인 장애인의 건강, 체력, 근력 유지 및 근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재활운동 프로그램은 재활운동실, 건강 컨설팅, 소그룹 맞춤 운동, 재활 자율 운동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재활운동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운동실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자율적인 운동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용 요일과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고 이번 연도부터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 한 타임에 4명씩 운영하는 것으로 변동되었습니다.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두 번째, 건강 컨설팅은 1대1로 개인별 맞춤 운동과 식단을 설정하고 네이버 밴드를 통해 피드백을 주고받습니다. 2명의 이용자 대상으로 3개월 진행하며 월 2회, 둘째 주, 넷째 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진행하며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세 번째, 소그룹 맞춤 운동은 사진에 나와 있는 밀런 기구로 1대1 체육교사와 근력운동을 진행하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요일별 4명씩 10회기 진행합니다. 이용료는 회기당 5,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자율운동은 소그룹 맞춤 운동 10회기 대상자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재활자율운동 또한 이번 연도부터 운영 방안이 변동되어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이며 주 1회 한 타임에 4명씩 진행됩니다. 이용료는 월 1,000원입니다. 다음 성인생활체육 사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인생활체육은 다양한 생활체육을 접하여 신체 기능 향상 및 여가 만족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은 성인 장애인입니다. 성인생활체육 사업에는 먼저 필라테스 교실반이 있으며 매주 금요일에 진행되며 A반은 오전 10시부터 11시, B반은 11시부터 12시로 각 반당 5명씩 진행하고 이용료는 월 2만 원입니다. 두 번째, 스트레칭 교실반이 있습니다. A반은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0시 50분, 10시 50분부터 11시 30분까지 타임당 5명씩 진행하며 B반은 수요일에 같은 시간대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세 번째는 컬링 동호회입니다. 컬링 동호회는 매주 목요일에 진행하며 A반은 오후 2시부터 3시, B반은 3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며 각 반에 8명씩 있습니다. 이용료는 연회비 2만 원입니다. 네 번째, 성인 유스포츠 교실은 성인 발달장애인 6명 대상으로 유스포츠 종목 프로그램을 참여하며 화요일, 금요일 오후 1시 반부터 3시까지 진행됩니다.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마지막 신규 사업인 e스포츠 교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스포츠 교실은 닌텐도 게임기를 활용해 게임 속에서도 스포츠를 접할 수 있습니다. 성인장애인 6명 대상으로 수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진행하며 월 이용료는 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성인 프로그램 체육 사업을 말씀드렸으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관악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사례옹호팀의 황지유 사회복지사입니다. 당사자 옹호교육은 사전에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권리침해 상황 직면 시 스스로 피해 사실을 인지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외부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인권, 금전관리 교육, 이미지 메이킹 교육, 성교육, 맞춤형 교육까지 총 6회기를 진행할 예정이며 관악구 법률홈 닥터 변호사를 연계하여 월 1회 법률 상담도 실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피해 사례 사후 지원은 장애인 학대 등 장애인 건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면은 장애인 건의공호기관, 법률상담기관 등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유권기관과 협력을 통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피해 장애인에 대해 즉각적 조치를 하고 보호 상담을 통한 사후 관리를 지원하여 동일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러한 피해 사례가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언제든 어떤 상황이든 저희 복지관이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으로 시민옹호 활동가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례옹호팀 온지혜 팀장입니다. 제가 소개할 사업은 시민옹호 활동가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은 자신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받지 못하고 아주 사소한 인권까지도 침해를 당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로 바라보고 주위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이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옹호하는 활동을 하는 사업이 바로 시민옹호 활동가 육성 사업입니다. 시민활동이란 장애인에 대한 단순한 동정이나 일방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이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인간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신 목소리를 내어주는 활동입니다. 인권 침해 발생 시에는 복지관, 동주민센터,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사업에는 장애인과 인권에 관심이 있는 지역 주민이 정기교육을 이수한 후 관악구 시민옹호 활동가로 참여하게 되고 장애의 여러 유형 중 자신의 선택과 결정의 부분에서 가장 취약한 발달장애인이 중점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시혜의 대상이 아닌 나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는 동네 이웃, 한 명의 사람으로서 존중받아 지역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역연계팀 최예원 사회복지사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첫 번째 프로그램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과 장애 이해 교육입니다. 이 교육들은 장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고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해 장애인 그리고 비장애인이 통합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법정 의무 교육으로 이 교육을 희망하는 관악구 내 혹은 타 지역의 기업과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장애 이해 교육은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장애 이해 교육을 희망하는 다양한 관악구 내외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두 개의 교육은 대상이 다른 만큼 교육 내용도 너무 다른데요. 먼저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대한 내용, 그리고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고용 우수 사례,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인식 개선 교육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장애인의 고용에 초점을 맞춰져 있지요. 하지만 장애 이해 교육은 고용보다는 전반적인 장애 이해 혹은 장애 인식 개선에 초점을 맞춰 장애 감수성, 장애 공감 교육 등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답니다. 장애와 관련된 다양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신청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장애인식 개선 공모전입니다. 이 공모전은 관악구 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장애인식 개선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출하면 되는데요. 작년에는 장애인식 개선과 관련된 영상만 제출 가능한 작품이었지만 올해에는 영상 이외에도 다른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신청 작품의 폭을 조금 더 넓히려고 한답니다. 여러분들께서 작품을 제출하면 기관 내부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수상작으로 선정이 되면 상장도 받고 상금도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 경험도 만들고 상장과 상금도 받고 일석이조네요. 아주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을 하시고 직접 만든 콘텐츠와 함께 이메일로 제출만 하면 되니까 방학 기간인 6월에서 8월까지 작품 신청 많이 신청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사업은 장애인권 강사 양성 과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인 당사자의 권익 옹호 의식을 향상시키고 역량을 강화하여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강사로 활동하여 취업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인권에 관심이 많고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강사로서 활동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장애인권 강사 양성 과정은 전문 강사님의 인권교육, 그리고 PPT 제작 교육, 강의법 작성 교육, 스피치 교육 등을 통해 기초를 탄탄히 다집니다.
그리고 강사님과의 교육 중간중간에 담당자인 저와 함께 인권 관련 영화와 독서 토론을 진행하고 직접 강의안을 작성하고 PPT를 제작하며 10분 강의 시연을 진행하고 1년 동안 배운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며 전문 강사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권 강사 양성과정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열심히 배우고 연습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에 강사 자격증을 획득하고 그 이후에 인권 강사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큰 관심과 응원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장애인권 강사 양성 과정에 참여자 6분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권교육, 스피치 및 다양한 교수법 교육을 전문 강사님께서 진행해 주실 예정이고 다가오는 3월에는 인권교육을 시작으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된답니다. 모집 기간은 2월 8일 월요일부터 2월 22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복지관에 방문을 하시거나 복지관 전화로 신청해 주시면 되니까 인권에 관심이 있고 인권 강사로서 활동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많이 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할 일, 장애인권 강사 양성 과정 신청하기입니다. 다음은 자조집단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희 사회복지사입니다. 자조집단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조집단 지원 사업은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난 여가 및 문화활동을 제공하며 자조 모임을 통해 역량 강화, 자존감 향상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복지관 내에 꾸려져 있는 자조집단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인권, 리더십, 의사소통 등의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합니다. 역량 강화 교육은 연 2회 진행 예정입니다. 또한 성인 자조 모임, 바둑 모임은 3월부터 진행 예정입니다. 매주 월요일 1시부터 2시 30분까지 바둑대국, 대회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장애인 온라인 역량 강화 사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클릭온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지원으로 2020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전 직원 교육을 통한 직원들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복지관 내 영상 스튜디오를 구축하여 미디어 활용에 관심 있는 장애인 온라인 공동체를 만들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방구석 음악회는 5명의 참여자들이 줌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우쿨렐레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절반 정도 수업이 완료되었는데 수준급 연주를 하게 되신 참여자분이 계신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문학마을은 5명의 참여자들이 줌을 활용해 각자 집에서도 책을 함께 읽고 캘리그라피도 써보며 예술적 감성을 키우는 활동입니다. 각자의 소감과 따뜻한 일상 이야기도 네이버 밴드를 통해 활발히 공유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꽃보다 유적은 3명의 참여자들이 대학생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매칭되어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서울 시내 유적지를 함께 정하고 실제로 유적 답사 활동을 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답사 후 참여자들이 직접 영상도 제작하게 되는데요. 경복궁, 독립문 등 다양한 곳으로 답사 다녀올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과정을 사례집으로 녹여낼 것이니 끝까지 기대해주세요. 다음으로 초기 중도 장애인 사업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박민혁 팀장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초기 중도 장애인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 중도 장애인 지원 사업은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인 지원을 통해 초기 중도 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 즉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대상은 퇴원 후 2년 이상, 4년 미만의 지역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기 중도 장애인 6명입니다. 사업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 중도 장애인 프로그램은 심리지원, 신체지원, 가족지원, 네트워크 구축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리지원 프로그램은 개별 심리상담, 독서치료, 원예치료, 나들이 등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 신체지원 프로그램은 재활 방향을 안내하고 가정환경 구성 컨설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가족의 부양 부담 완화를 위해 복지정보 및 홈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가족지원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내 기관들의 통합적 지원을 위해 의료기관, 보건기관, 복지기관, 네트워크 구축 활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초기 중도장애인 지원 사업은 3월부터 진행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례옹호팀 온지혜 팀장입니다. 저는 사례관리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관리는 도움이 필요한 이용인과 사회복지사가 함께 이용인을 위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실천하여 이용인이 스스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사례관리를 통해 이용인은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사회복지사의 다양한 자원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 서비스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이웃 또는 기관의 추천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그 이후 담당 사회복지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상담한 후 기관 내부 회의를 통해 서비스 지원 계획에 대한 안내를 시작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악구에 거주하고 있는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신청해 주세요. 다음으로 위기긴급 지원 사업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위기긴급 지원에 대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관악구 거주 장애인에게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관악구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필요한 지원을 즉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인 신청, 이웃,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통해 이용인의 위기 상황이 접수되면 정확한 상황을 확인한 후에 상황에 대한 긴급성에 따라 내부 회의를 통해 지원하게 됩니다. 위기 상황에는 다양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 생계가 어려운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그리고 화재로 주거 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등 갑작스럽게 발생한 어려움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말합니다.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복지관으로 연락주세요. 다음으로 정서지원 사업 소개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례옹호팀 강민지입니다. 2021년 정서지원 사업과 주거환경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정서지원 사업에서는 사례관리 대상자와 일상생활 지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대상자가 가장 행복한 생일을 보내실 수 있도록 친구 및 이웃과 함께하는 생신잔치와 평소에는 가보지 못했던 곳으로 떠나 다 같이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나들이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매월 다양한 취미활동으로 온라인으로 소통하며 즐기는 집콕놀이와 설, 추석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명절 지원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든든한 정서적 지지를 경험하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주거환경 지원 사업은 관악구 거주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방역 지원, 난방비 지원, 주거 편의 지원을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고 건강한 일상생활과 자립생활을 지원해드리고자 합니다. 방역 지원은 분기별 1회 총 4번 해충구제 및 소독 서비스가 진행되며 난방비는 선정 과정을 거쳐 겨울철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해드립니다. 주거 편의 지원을 통해서는 가정 내 안전바 설치, 단열재, 방충망 등의 설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지원 중 궁금하신 점 또는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다음은 식생활 지원에 대해 유혜준 사회복지사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악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사례옹호팀의 유혜준 사회복지사입니다. 저는 팀 내에서 식생활 지원 서비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식생활 지원 서비스는 관악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저소득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고 이분들의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지원하여 식습관을 개선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밑반찬 지원 사업은 매주 화요일마다 밑반찬 3종류를 복지관에서 직접 맛있게 조리하여 이용인분들께 드리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나눔 지원 사업은 이용인분들이 원하는 식료품과 생필품을 직접 선택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일괄적으로 식료품과 방역 키트로 구성된 물품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원처들로부터 겨울철에 김장김치 완제품 10kg를 지원받아서 이용인의 든든한 겨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관의 식생활 지원 서비스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례옹호팀의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관악구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아동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윤주영 사회복지사입니다. 먼저 초등 전환교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초등 전환교육은 미취학 장애 아동들이 학교의 유사한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착석 유지, 실내화 갈아 신기, 미술, 음악, 학습 활동이 11월부터 2월까지 진행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초등 방과후 교실 소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초등 방과후 교실은 또래 친구들과 사귀는 데 필요한 방법을 배우고 사회성을 기르기 위한 집단 프로그램입니다. 저학년에 해당되는 시합반, 새싹반에서는 단추 끼우기, 지퍼 올리기와 같은 소근육 활동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미술 협동놀이 활동을 하면서 규칙을 이해하고 자기 표현력을 향상하게 됩니다. 고학년인 열매반에서는 청소년기 준비를 위한 경제교육과 공예 활동이 진행됩니다. 초등방과후 교실 새싹반에서는 3, 4학년 3명을 추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복지관으로 연락주세요. 다음은 문화여가 프로그램입니다. 난타, 무용, 음악 프로그램은 전문 강사를 연계하여 예체능과 관련한 특기를 개발하고 자기 표현력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난타 비반 초등 고학년 2명을 추가 모집 중에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발달장애 아동의 즐겁고 의미있는 하루하루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복지관으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발달장애 청소년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악구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고유정 사회복지사입니다. 제가 소개드릴 첫 번째 프로그램은 청소년 방과후 교실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교실은 발달장애 청소년의 성인기 자립준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중등부 방과후 교실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오후 4시부터 6시로 운영됩니다. 음악, 요가부터 달력보기, 시계보기, 성교육 등의 자기결정 활동과 다양한 직업 종류를 알아가는 직업 탐색 활동을 합니다. 고등부 방과후 교실은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오후 4시부터 6시로 운영됩니다. 음악, 체육, 취미활동부터 가사, 경제 등의 자기결정 활동과 직업평가 및 직무체험 등 실전 중심의 직업탐색 활동을 합니다. 또한 청소년 방과후 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사람중심 계획 기반의 한장 소개서 만들기와 꿈찾기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계절학교입니다. 계절학교는 다양한 여가 활동을 통해 의미 있는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0일 동안 실내 활동, 현장학습, 1박 2일 캠프 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며 7월 중에 총 12명의 발달장애 아동 청소년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발달장애 아동 청소년 체육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생지원팀 김기현 생활체육교사입니다. 아동 청소년 프로그램 중 특수체육을 소개합니다. 장애아동과 청소년 대상으로 특수체육을 통해 운동수행 기능과 사회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A반은 아동 심화반이며 월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4명으로 진행되며 B반은 아동 기초반으로 화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4명으로 진행됩니다. 마지막 C반은 청소년반으로 수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4명으로 진행됩니다. 이용료는 4만원입니다.
A반부터 C반 모두 MPP 운동 수행 평가를 실시하며 A반과 B반은 검사 결과를 통해 반이 배정됩니다. 이상 아동 청소년 프로그램 특수체육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원자 지원 사업 소개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관악구 장애인 복지관 아동 청소년 지원팀 오미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장애 당사자의 가족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가족 지원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애아 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생후 3개월 이상 만 18세 이하의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과 돌봄 교사와의 매칭으로 돌봄을 연계하고 가정 내 양육 부담감 감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월 40시간 이내의 시간, 자부담은 시간당 1,000원이 발생합니다. 다음으로는 장애 당사자의 가족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가족 지원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 양육자 자조 모임입니다. 학령기 성인 장애인 당사자를 지원하시는 주 양육자분들을 대상으로 두 그룹으로 나뉘어 실시되며 자녀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 공유, 여가 문화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활동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용기간은 3월부터 12월로 격주로 실시되고 있으며 회기당 만원의 이용료가 발생합니다. 다음으로는 비장애 형제자매 프로그램입니다. 장애 형제자매를 둔 비장애 형제자매의 스트레스 해소 및 장애 이해도 향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까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2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되며 장애인의 교육과 심리운동, 여가문화 활동 등의 즐거운 활동들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평생설계 과정입니다.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보호자 간, 그리고 정보 공유 및 자녀의 안정적인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해 나가는 과정으로 장애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들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4월부터 6월에 진행이 되고 3월 중 참여자 모집 예정이 오니 활동을 통해 자녀의 미래를 함께 계획해 나가실 보호자분들은 추후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돌봄가족 휴가제입니다. 장애 가족의 휴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정별 여행비와 여행기간 동안의 장애가족 돌봄비를 지원합니다. 4월 중 홍보 및 모집이 실시되고 5월부터 10월 중 가정별 개별 여행이 실시된 후에 여행비를 지원해드리는 형태로 지원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발달장애인의 심리적 안정 및 보성권 강화를 지원하는 맘토닥입니다. 이용기간은 3월부터 12월로 주 1회 실시되며 집단 상담, 자녀 양육에 필요한 요리활동, 부모교육, 자조활동 등을 통해 발달장애인 여성의 모성권 향상을 지원합니다. 2월부터 신규 이용자를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역연계팀 양자신 팀장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프로그램은 지역에서 고립을 경험하는 1인 가구 고령장애인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다양한 관계를 만들어주는 행복동행입니다. 소외된 1인 가구 고령장애인을 찾아뵈면서 관계를 통해 외로움과 고립감을 해소하고 지역 의료기관과 상점을 연계해서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실태조사와 성과 공유, 이슈화를 통해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들을 지원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복동행의 참여자는 1인 가구 고령장애인입니다. 소득이 적고 만성 질환을 앓고 있어서 따뜻한 관심과 이웃관계가 필요한 당사자로 주민센터나 이웃의 의뢰를 통해서 모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과 관계를 맺으며 지원하게 될 이웃사촌은 주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안부 묻기, 병원 동행, 프로그램 참여 등을 함께하게 됩니다. 행복동행은 크게 3가지 세부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이웃사촌을 매칭하고 다양한 소모임과 활동을 지원하며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지역 밑반찬 가게와 의료기관을 연계해서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것,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서 가정 내 안전설비와 응급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1인 가구 고령장애인이 지역 안에서 관계를 통해 행복한 일상의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행복동행에서는 1인 고령장애인 가까이서 이들의 안부를 묻고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이웃사촌을 모집합니다. 3월부터 올 한 해 동안 주 1회 이상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장애인 어르신 안부 묻기, 말벗,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해 병원에 동행하기, 지역에 나가서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같이 참여하기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신청 문의는 아래 번호로 문의하시거나 복지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고 신청서를 다운받아서 복지관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지역연계팀 이정혜 복지사님의 작지만 큰 걸음 사업 소개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어서 발표하게 된 지역연계팀 이정혜 사회복지사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사업은 작지만 큰 걸음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지역에서 이웃으로 동등한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가길 바라며 그를 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모임에 모임당 최대 5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활동 내용은 정해져 있지 않아 모임에서 자유롭게 원하는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종교적, 정치적 활동은 제외합니다. 모임 활동을 통해 장애인은 사회적 관계를 확대하고 비장애인은 장애인과 함께하는 경험으로 자연스럽게 장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전체 모임 구성원의 수를 최대 7명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며 더불어 최대한 온라인으로 활동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지만 큰 걸음에서는 2021년에 지원할 통합 모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4명에서 7명 정도 함께하는 모임 4팀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 4명에서 7명 사이의 모임이라면 바로 신청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모임에 속해 있지 않은 개인분들도 참여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모임을 구성해 드립니다. 활동비 지원은 최대 50만 원까지이며 활동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종교나 정치 관련 활동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계획하시면 됩니다. 모집은 3월 5일 금요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신청서는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작성하셔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아래의 전화번호로 전화주세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통하는 우리마을 사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모여 편의시설 모니터링단을 조직하고 그 모니터링 단원들이 직접 관악구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살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과 보행환경을 조사하고 개선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활동하는 통합편의시설 모니터링단 7명과 관악구 내 낙후되어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사업의 세부 내용으로는 올해 상반기에 모니터링 단원분들의 역량 강화 교육을 계획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월 1회 모니터링 단원분들의 정기 간담회를 진행하며 관악구의 편의시설을 조사하고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한 더 많은 관악구 주민들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웃의 문제에 관심이 많고 지역을 위한 일에 꾸준히 활동해 주실 통합편의시설 모니터링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활동 내용은 상반기 월 2회 교육수강, 하반기 월 1회 편의시설 조사 및 정기 간담회 진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2월 26일 금요일까지이며 오후 4시까지 받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70-7038-3009번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지역을 위한 의미 있는 일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꼭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민문화의 캠페인입니다. 이 사업은 본관의 다양한 복지사업에 함께해 주실 분들을 찾고 만나는 사업입니다.
관악구에 살고 계신 주민들, 유관기관, 지역 상점까지 특정 대상이 아닌 지역에 살고 계시고 활동하고 계시고 있는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이 함께 해주시는 장애인 복지 사업을 최대한 많이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연계팀 전원이 일주일에 한 번씩 복지관이 아닌 지역에서 주민 만나기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곳에서 자주 얼굴을 맞이하고 인사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만약 길에서 저희 관악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직원들을 만나신다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연계팀 김영식 복지사님의 후원자 개발 및 관리 사업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역연계팀 김형식 사회복지사입니다. 후원자 개발 및 관리 사업은 지역 주민분들에게 후원의 즐거움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기 후원, 일시 후원, 물품 후원 등 지역사회 다양한 자원 개발을 위한 후원 캠페인을 진행해 많은 지역 주민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관과 후원자님의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감사문자 발송, 개별 후원자 피드백, 우수 후원자 표창을 통해 장애인 복지 사업에 동참하는 후원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행사로 바자회를 개최해 지역 주민분들이 좋은 물품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장애인 복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나눔 문화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장애인 이웃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정기 후원자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매월 전달해 주시는 소중한 정기 후원금은 관악구 거주하는 장애인 이웃을 위해 쓰이고 있으니 정기 후원에 꼭 동참해 주세요. 070-7038-3008로 연락 주시면 정기 후원 참여 위한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연계팀 최예원 사회복지사님의 자원봉사 활동 사업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역연계팀 최예원 사회복지사입니다. 저는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개인 혹은 단체, 기업, 그 누구나 관악구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원봉사뿐 아니라 자원봉사를 위한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봉사활동을 하실 수도 있답니다.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분들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자원봉사 활동을 함께 해주세요. 한 분 한 분의 자원봉사 활동이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큰 지지와 기쁨이 된답니다. 복지관 홈페이지, 전화, VMS 신청, 방문 신청 등 다양한 신청 방법이 있으니까 자원봉사 활동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나 신청 주세요. 다음은 운영지원팀 전지혜 사회복지사의 보장구 무상대여 사업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지원팀 전지혜 사회복지사입니다. 복지관에서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빨간색 우체통인 관악 소리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칭찬, 불편, 건의사항 등을 작성해 주시면 접수 후 14일 이내 조치 과정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수동 휠체어를 무상으로 대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애인분들과 지역 주민의 이동을 지원해 드리고자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1개월간 대여해 드리고 연장은 1개월 가능하여 최대 2개월까지 대여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가 필요하시면 복지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직업지원팀 조하연 장애인 재활 상담사입니다. 먼저 고용지원 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지원 사업은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 경제적 자립 및 사회참여 기회 증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들이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먼저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은 관악구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전화 주셔서 구직 상담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 순차적으로 취업 상담을 진행하여 당사자의 직업적 강점 및 취업 조건을 확인합니다. 상담을 토대로 적합한 사업체를 탐색하여 취업 연계를 진행합니다. 취업 연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사업체 담당자와의 상담, 당사자와의 유선 상담 등의 방법으로 적응 지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은 장애 유형별 맞춤형 신규 직무를 발굴하여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 보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또한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성인 등록 장애인들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은 크게 복지 일자리 참여형 그리고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업 보조 일자리로 나누게 되는데요. 먼저 복지 일자리 참여형은 모든 장애 유형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환경정리, 급식지원, 도서관 사서 등의 직무로 관악구 내근에서 근무하시게 됩니다. 근무 시간은 월 56시간으로 평균적으로 1일 3시간씩 근무하시게 됩니다. 다음으로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은 발달장애 유형인 지적, 자폐성 장애인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주 25시간 근무이며 식사 지원, 이동 보조 등의 보조 요양사의 전반적인 업무 보조가 이루어집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은 매년 12월 중으로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관악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방문 접수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업을 희망하시는 장애인분들의 취업 연계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직업지원팀 조아연 장애인 재활상담사였습니다. 다음은 직업지원팀 신소영 사회복지사님의 직업적응 훈련반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업지원팀 신소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직업적응 훈련반은 직업에 대한 인식을 교육하고 흥미와 적성을 찾는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 내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합니다. 또한 일상 및 직업생활에 필요한 기술들을 교육함으로써 성인으로서의 독립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직업적응 훈련반은 직업훈련 서비스 욕구가 있는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지적 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정원은 A반 10명, B반 15명으로 총 25명입니다. 직업적응 훈련반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의 종일 프로그램으로 이용료는 월 6만 원입니다. 직업적응 훈련반의 이용기간은 3년이며 대기자가 없을 경우 연장이 가능합니다. 직업적응 훈련반의 입소 절차는 MDS라는 평가 도구를 활용한 직업진단과 상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여기서 상황평가는 훈련반에서 실제로 생활해보면서 이용인의 훈련 참여 의지, 작업 태도 및 수행 능력, 동료 훈련생과의 관계, 신변 처리 가능 여부 등을 관찰하여 훈련반 입소가 가능한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직업적응 훈련반에서는 크게 6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작업훈련, 직업인식교육과 성인으로서의 독립생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요리활동, 자기관리 등 일상생활 훈련과 음악치료, 체육활동 등 여가활용 훈련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권리를 알고 스스로 삶을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권익지원 교육과 지역사회 내 시설을 이용하며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 나들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업적응훈련반이라고 해서 직업, 취업에 관한 부분만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인으로서의 삶, 일상의 삶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발달장애인 성인 여가 모임은 기초생활 수급자 중 여가활동 참여가 필요한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1회 동아리 모임을 통한 여가 활용 능력 향상 및 사회성 증진을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며 이용료는 1회 5,000원입니다. 발달장애인 성인 여가 모임은 지역사회 내 문화 여가 체험과 다양한 시설을 이용하는 동호회 활동입니다. 각 회기의 장소와 활동 내용은 구성원 간 회의를 통해 함께 결정하며 참여자가 주도하는 모임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영화 관람, 전시회 관람, 꽃꽂이, 도자기 체험, 양궁 체험 등 굉장히 즐거운 활동들을 많이 했는데요. 올해에도 더 즐겁고 새로운 활동들을 하며 스트레스도 풀고 동아리원들끼리의 관계도 끈끈한 모임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직업지원팀 홍경희 장애인 재활 상담사의 옹호지원 모임 사업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발달장애인 옹호지원 모임을 담당하고 있는 직업지원팀 홍경희 장애인 재활 상담사입니다. 발달장애인 옹호지원 모임은 발달장애인 권리 및 권익 옹호 활동에 관심이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적, 적극적 옹호 활동 지원을 통해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에 대해 이해하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옹호지원 모임은 월 셋째 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며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발달장애인 옹호지원 모임에서는 당사자의 의견과 주체적인 선택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권익지원연대에 소속되어 토크 콘서트, 볼링대회 등 다양한 교류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 금전관리, SNS 활용교육 등을 진행하여 발달장애인이 인권 침해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알고 옹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여가 활동을 진행할 때에도 발달장애인 스스로 기획, 준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기 표현과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직업지원팀 사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분들의 치료를 책임지고 있는 관악구 장애인복지관 기능향상지원팀 선임 이수연 물리치료사입니다. 저희는 장애인 당사자뿐 아니라 보호자 상담을 통해 장애 당사자의 기능 개선과 지역사회 내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료 서비스는 만 3세부터 노년기를 대상으로 하지만 각 치료 영역별로 다르니 꼭 영역별 대상을 확인 후 신청하세요. 총 4개 영역 물리, 작업, 감각통합치료와 언어재활 4명의 치료사가 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치료 시작은 만 3세부터 가능하지만 만 3세 이전 미리 대기 등록은 가능합니다. 아래에 보이는 순서대로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영역별 종결자 발생 빈자리가 생기면 신청 순으로 의료 진단, 진단 내용을 바탕으로 약 1, 2주 소요되는 자립지원 계획 회의에서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또한 치료 이외에도 진단한 후에 치료 시작 대기기간 동안 가정 홈 프로그램지를 드리는 대기자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만 접수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순번을 기다려주셔야 하는 부분 한 번 더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기능향상지원팀에서 진행하는 2021년 한 해 치료 프로그램인 그룹 자립 지원 서비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능향상지원팀에서 진행하는 그룹 자립 지원 서비스, 그룹 치료 프로그램은 다양한 상황에서 상호작용 능력 증진을 통한 또래 내 사회성 향상을 목표로 해당 연도 만 5세, 6세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1월 신규 모집합니다. 홈페이지와 관내, 문자 홍보 후 전화 신청을 받습니다. 후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선착순으로 진단, 자립지원 계획회의를 통해 그룹보다 개별 치료가 더 필요한 친구인지, 그룹 치료가 더 필요한 친구인지 최종 선정 후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각 그룹 치료 프로그램별로 대상자 기준이 다르니 꼭 매년 홈페이지 홍보물의 대상자를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짝그룹 작업, 짝그룹 감각통합, 그룹 언어 자립 지원 서비스는 아래의 각 목표를 가지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짝그룹 작업 자립 지원 서비스는 격주 화요일 오전 9시 반부터 11시 사이 1회에 50분 또래 관계 인지 향상을 위한 협동 활동을 지원하고 이용료는 8,000원입니다. 짝그룹 감각통합 자립 지원 서비스는 격주 목요일 오전 9시 반부터 11시 사이 1회 50분 또래 상호작용 적응 증진을 위한 감각통합 활동을 진행하고 이용료는 만원입니다. 그룹 언어 자립 지원 서비스는 격주 목요일 오전 9시 반부터 11시 사이 1회 50분으로 대화 규칙 지키기, 마음 읽기, 상황에 따른 표현하기 등을 목표로 활동을 진행하고 이용료는 만원입니다. 올해 진행되는 그룹치료 이용자 모집은 모두 마감되었으니 내년 모집 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기능향상지원팀 특화사업 지역통합치료에 대해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통합치료는 개별치료 중 치료실에서 이루어지는 치료를 지역사회 현장으로 옮겨 실전 치료 개입, 지역사회 자립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 치료 특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에 뒤에 설명드릴 개별치료를 받는 기간에만 개별치료 받는 분들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가정, 학교, 가정 인근 등 장애 당사자에게 개입이 필요한 지역사회에 직접 치료사와 함께 나가 진행됩니다. 각 비용과 이용 가능한 시간은 영역별로 다릅니다. 물리치료는 수목 오전, 작업치료는 화목 오전 격주, 감각통합치료는 목요일 오전 격주, 언어재활은 금요일 오전 격주로 진행됩니다. 아래 표를 꼭 참고하신 후 개별치료 이용 중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별치료 영역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진행하는 개별 물리치료 서비스입니다. 대근육 자립을 위해 신체 장애 개선을 위해 1대1로 진행되며 근력 향상, 관절 구축 방지, 균형, 보행 훈련 등 운동 물리치료를 지원합니다. 대기자가 누적되는 방식으로 지속 모집하고 있으니 지금 신청해 주시면 대기번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성인 물리치료의 경우 대기자가 많은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물리치료는 수목 오전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 9시 반부터 5시 3층 물리치료실에서 진행됩니다. 1회당 30분 8,000원, 진단은 만원의 비용 요금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별 작업치료에 대해 문희정 작업치료사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업치료사 문희정입니다. 개별 작업치료 시간에는 소근육 강화, 시지각 인지 훈련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능 향상과 정상 발달 촉진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별 작업치료의 이용자는 상시 모집 중이고 신청해 주시면 대기번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대기자가 많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작업치료는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3층 작업치료실에서 진행됩니다. 1회 30분이며 이용료는 8,000원입니다. 다음은 개별 감각통합치료에 대해 안수진 작업치료사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각통합치료 담당 작업치료사 안수진입니다. 감각통합치료는 감각 처리 및 조절력을 향상시켜 아동의 환경 적응력 및 사회성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만 3세 이상부터 만 13세 미만 아동 중 감각 처리 및 조절 문제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먼저 개별 감각통합치료는 감각 발달을 위한 1대1 집중 치료 서비스입니다. 대기자가 누적되는 방식으로 지속 모집하고 있으니 지금 신청해 주시면 대기 번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오후 시간의 경우 대기자가 많은 부분 만 13세 미만까지만 이용이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감각통합 치료는 목요일 오전을 제외한 월요일에서 금요일 9시 20분부터 5시까지 3층 감각통합치료실에서 진행됩니다. 다감각 활동, 조절 활동, 실행 활동, 사회성 활동 등을 제공하며 한 해당 40분
10,000원, 진단은 12,000원의 이용요금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언어재활 영역에 대해 양혜식 언어재활사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언어재활사 양혜식입니다. 개별 언어재활에서는 조음, 유창성 증진, 신경언어재활, 언어, 의사소통 발달 촉진을 위한 1:1 집중 언어재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모집 중이고 지금 신청해 주시면 대기번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 언어재활의 경우 대기자가 많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언어재활은 목요일 오전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 20분부터 오후 5시까지 3층 언어재활실에서 진행됩니다. 1회 40분, 이용료는 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관악구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치료 프로그램에 대해 기능향상지원팀에서 설명해드렸습니다. 기능향상지원팀은 우리 장애가족의 기능 개선을 위해 함께 뜁니다. 관악구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